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아직 안 타봤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이렇게 한 방에 갈 때는 가장 빠르게 가는 항로로 가겠죠. 지도 한번 펴보세요. 지도, 세계 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있는 지도가 됐건,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바깥쪽에 있는 지도도 있죠. 동쪽으로 이렇게 지를 펴놓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 뭐 어디로 할까? 좀 먼 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브라질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가장 빠른 경로가 어딜까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그런 거가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겠죠? 실제 항로. 뭐 항공사에 들어가야 되려나? 실제 항로의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지죠. 내가 자를 대고 딱 그은 거랑 실제 항로랑 다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제 항로는 직선으로 제일 빠른 길을 가지 않고 휘어진 길을 가야 시간이 절약이 돼요. 오늘은 뭘 보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하게는 도그마, 뭐 독사, 뭐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치면은 억측, 억견,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인식의 틀, 관성적인 인식의 틀이 있을 때, 그거를 깨는 또 인식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게 지금 오늘 뭐 물리과 융합적인 얘기가 될 텐데, 소크라테스 선생이 그랬다고요. 미토스적인 세상. 뭐 소크라테스 사실 그 이전에 자연 철학자로 가야 되지만, 미토스적인 세상. 이게 오라클한테 뭐 이렇게 신탁 받고 막 그러던 세상에서, 그렇게 된 지식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그거를 해체를 해. 완전히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로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그 견유주의처럼 그냥 시니컬하기만 하지, 시니컬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시니컬하기만 하지 이게 대안 제시가 안 되거든. 근데 굵직굵직한 선생님들을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사람이 뭐 세상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그 틀에 있어서 대안을 큼지막한 걸 제시를 한 분들이거든요. 소크라테스 선생, 예수 선생, 공자 선생, 부처 선생 다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철학이나 아니면 신학이나, 그리고 아인슈타인 선생, 그죠? 또 막 하이젠베르그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허물고 제시를 해. 니체 마찬가지죠. 허물고 제시를 해. 그 제시를 한 게 조그만 해결책이 아니라 큰 방향 같은 거를, 삼파술 같은 걸 제시를 해. 계속 문답하면서 네가 찾으라 이거지. 니체 선생도 망치로 다 깨부신 다음에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방향만. 부처 선생도 깨어나라는 거 아니야. 예수 선생도 천국이 여기에 임한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 어디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것도 이제 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직선거리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곡선으로 가야만 최단 시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이거랑 관련해서 허물고 다시 봉합하고 허물고 다시 대안 제시하고 또 해체하고 이건 뭐 철학이건 뭐 예술이건 뭐 자연과학 이 과학이건 물리학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물리학도 지금 허물고 짓고 해서 양자역학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양자역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 근데 허문 상태에서 자연이 이 연속적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자연이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다 일단 허물고 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지금 간신히 이제 초보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칸트 선생이 바로 그 직전에 허물고 다시 세운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허물어진 걸 다시 인간 중심의 그 구성주의로 세운 분인데 우리가 진짜로 고리타분하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죠? 배우나? 분석명제, 종합명제, 선천, 후천 이런 거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선전 판단, 후천 판단 이런 거를 교양 수준에서는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학적 지식이 이제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어진 걸 다시 한번 봉합을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뭘 세웠다기보다 좀 봉합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허물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뭔가 봉합적으로 혹은 좀 대안을 좀 뭐랄까 신박하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판단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저는 재미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주가 있는 남자이다. 이제 종족 번식을 통해서 손주까지 보면은 할아버지라고 이제 하죠. 지금 제가 한 말은 분석 종합 중에서 분석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뜻에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호칭, 아무한테나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 할아버지라고 하는 뜻에는 이제 그 개념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좀 범위를 좁혀서 볼 때는 할아버지는 원래 손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명제이고 새로운 게 없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할아버지들은 잘생겼다. 할아버지는 잘생겼다. 이건 어때요? 이런 건 종합명제예요. 종합명제. 할아버지 자체만 가지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봐야 돼. 잘생긴 할아버지 1, 2, 3, 3276, 59427 하다가 67822에서 잘생기지 않는 그 표본이 딱 관찰되면은 이 종합 판단은 참이 아닌 게 돼요. 그죠? 이런 게 분석과 종합이에요. 근데 분석과 종합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도 얽힐 수가 있어요. 선천과 후천. 선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관찰해서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다 대륙의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하면서 전개해 나간 그런 인간 중심 구성주의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 말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건 선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선천 판단. 근데 할아버지는 잘생겼다.
할아버지 틀,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다 잘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후천 판단이 있는 거예요. 후천 판단.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니까, 관찰을 해야 되니까, 관측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네 개의 그 개념은 아시겠죠? 명제를 판단할 때 그 네 개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카테고리를 가지고 명제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분석, 할아버지는 손주가 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그냥 판단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종합명제는 방금 말했듯이 할아버지들은 잘생겼다. 이게 종합명제인데 이 종합명제는 선천적으로 가능하진 않잖아요. 후천적으로 우리 할아버지하고 또 2번 할아버지, 3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균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앞전 시기에도 제기가 돼서 슌 버클리에서 와장창 깨진 거고 이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과학 철학 철학자들이라든지 논리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다양하게 막 설명을 해나가는 주제 중에 한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하는 게. 근데 칸트의 그 생각에는 이런 거지.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거야말로 진짜 지식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선천적인데 관찰 없이도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종합 판단만이 사실은 지식의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종합이 아니라 분석 판단은 다 말 안에 있는 거예요. 말 안에. 그 말 안에. 근데 종합 판단이 되면 지식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갖고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야. 수학. 제가 아까 그 항로 그 얘기했죠. 직선은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의 선이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처음에 공리들이 있고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공중 정리 이렇게 나가서 300 몇 개인가 이렇게 쫙 나오는 그 지식이 확장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 경험 안 해도 되거든. 경험 안 해도 직선 그리고 한 점 그리고 최단 거리 이런 것들 이 종합 판단으로 묶인 다음에 지식을 넓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결합해서 또 지식이 넓어지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칸 선생님의 주장이죠. 칸 선생님의 주장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수학적인 지식이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일 수 있는 거야. 선천 종합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야. 수학만. 수학과 같은 어떤 뭐랄까 사유만. 수학이 뭐 그냥 논리학이죠. 언어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명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랑 관계가 없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아무 경험을 실제로 6에서 6기까지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그어보면서 다 확인을 일일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제일 짧은 거 직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깨진 게 바로 항로죠. 항로는 직선으로 가면 큰일 나요. 빙빙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왜 그럴까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봉합을 했다가 다시 한번 깨지는 거야. 깨질 때는 어떻게 깨지냐면은 자, 점과 점 사이에 제일 짧은 거리상 제일 짧은 게 직선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직선 하나만 가지고 한번 가보죠.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경험 없이 그렇게 지식이 확장되지 않아. 경험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야, 사실은. 경험을 통하니까 지구에서의 직선이, 지구는 둥근이니까 직선은 늘 최단거리는 곡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구가 지금 제가 제 완전한 원은 아니지만 완전한 그 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6에서 여기까지 제일 짧은 거리는 곡선이 되죠. 곡선 중에서도 어떤 곡선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원에서 가장 큰 원을 대원이라고 해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 대원이어야만 이게 가장 짧아지는 거야. 대원에서 벗어나는 거면은 조금이라도 쉬워질 거 아니야. 대원, 가장 큰 원. 바로 항공로가 그 대원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도상 이렇게 걷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대원을 따라서. 그걸 이제 그 대원에 해당되는 그 선을 6에서 여기까지 그 측지선이라고 해요. 그 측지선이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럼 다 해결이 됐네? 이거 지식이 하나 완결됐네? 그게 아니라 경험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대의 공률을 가진 공간에서는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반대의 공률을 이제 우리가 말 안장 그거라고 하는데, 그 쌍곡기하학 뭐 이런 거에 휘어진 공간,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서는 또 거리라든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 동그란 데에서 내각의 합이 부가시보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점을 이어도. 그러나 이렇게 말 한 장처럼 된 공간에서는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더 좁아지죠. 좁은 삼각형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적인 틀, 이게 맞구나 하고 그 동시대의 그 관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양자역학이고 나발이고 디지털 뭐고 다 지금 동시대의 그 관념을 나누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대개는 우리는 세상이 진짜 현실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보다는 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전에 그 관념을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막 학습하고 이런 분들이야 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21세기죠. 지금 21세기인데 뉴턴 역학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거기까지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보고 있는 틀도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낡은 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경험적으로, 선천적 종합 이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 선생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선천적으로도 원래 내포되어 있는 어떤 명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분석적인 지식 말고 종합적인 지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이 다 그 시기, 근대 시기에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때는 이제 다 철학자들이죠. 자연 철학이냐 아니면은 저 형이상학이냐 뭐 이런 차이들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윤리학을 그 방식으로 쓰거든요. 엑시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선험적인 종합 판단. 그 명제로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요. 그리고 그게 나름 유용해. 나름 유용한데 실제 그 경험이랑 무관하게 그게 계속 지식이, 근데 일단은 그게 지식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늘 어떤 경우에도 증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거 증명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경험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틀들이 발달을 해나간 거죠. 경험적인 것들이랑 섞이면서. 그냥 머릿속에서만 지금의 문명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 도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발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칸트 선생 말처럼 실제로는 다 하나하나 경험에 의해서 교정이 되고, 그리고 틀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은 틀일 뿐이고. 틀일 뿐이고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이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유용한 거예요. 유용한 거. 유용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다양한 영역에서, 철학이든 종교든 뭐 자연과학이든 다양한 영역에서 틀이 갑자기 허물어지고, 허문 자리에서 누군가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시대정신이랄까? 시대정신은 원래 이럴 때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그 과학적인 그 여러 발견들 베이스에 의해서 누군가 하나가 굵직한 거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서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브라질까지 가는 최단 항로는 직선으로 그으면 안 된다. 측지선대로 휘어져야 된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선이 맞을 것 같은데, 실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리고 경험이 확대될 때, 1차적인 경험은 이렇게 평평해. 다 평평하지만은, 이를테면은 배를 보면은 배가 멀어질 때 작은 형태로 축소되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래쪽이 잘려나가면서 멀어진단 말이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면 그 둥근 거에 맞는, 경험에 맞는 틀로 다시 지식이 종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허물고, 누군가는 다시 세우고, 누군가는 다시 허물고, 누군가는 다시 세우고, 그 기하학을 활용해서 이제 시공간에 대한 그 아인슈타인의 그것도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건 제가 저번 채널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직전에 그 수학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수학 자체에서도 그 형식주의와 직관주의 간의 그 뭐랄까 싸움, 힐베르트가 낸 20몇 문제, 그 문제 중에서 그 문제가 이제 3개로 요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칸트식의 선험 종합을 믿고 있는 한 축과, 그리고 그걸 허무는 한 축이 있는 거야. 허무는 한 축. 허무는 한 축에서 이제 뭐랄까 고전적인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죠. 균열을 내죠. 완전하지만은 않다. 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한 분 중에 하나가 컴퓨터의 아빠인 튜링 선생님이고, 그리고 나서는 허물고 나서 막 허허벌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 단단하게 수학들이 세워지기도 하죠. 실제로 수학은 그렇게 세워지고 있죠. 예술이라든지 막 이런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어떤 큰 경향성이랄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이제 그 해체주의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더 강한, 철학에서도 그런 생각이 더 강한 철학을 하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는 제끼고 굉장히 그 도구주의적으로 학문을 하는 영미권적인 곳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명제에 대해서 4가지 선천, 후천, 분석, 종합, 칸트 선생의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요약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는 손주가 있는 남자이다. 이거는 분석만 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그리고 경험하지 않아도 그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할아버지는 잘생겼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 만약에 그게 참이라면.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자연과학에서 흔히 하듯이. 근데 그것은 종합일 뿐더러 선천이 아니라 후천, 즉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근데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대해서 분석이면서 종합, 그러니까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칸트 선생이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엄청난 그 붕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틀의 붕괴가, 영국에서 엄청난 붕괴가 있었죠. 그걸 간신히 세워냈지. 그러고 나서 또 붕괴가 되고, 또 누군가는 세우고, 헤겔 같은 사람 또 세우고, 또 붕괴가 되고, 또 누군가 세우고, 모든 영역에서, 자연과학에서, 철학에서, 신학에서 붕괴가 되고 세우고, 예술에서 붕괴가 되고 세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세상에 근접한, 사실은 경험적인 것이 들어가야 근접한 종합, 실제로 지식의 확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항공 최단거리 곡선이에요. 곡선.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